자, 벌써 누군지 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이 계시네요, 보니까. 저희가 이 피해자 전 여자친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목소리가 나가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 입장은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 결별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피해자인 여성은 2021년 열린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던 전 럭비 국가대표와 지난해 9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까지도 실업팀 코치를 맡으면서 각종 예능,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인물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다툴 때도 종종 있었는데 폭언과 욕설을 빈번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전 남자친구가 화가 나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겨서 끊어버린 적도 있었고 물건을 벽으로 강하게 집어 던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6개월을 만나다가 올해 3월에 피해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고요. 결국 결별을 했는데 이 전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까지 찾아온다고 했고 결국 집에 와서 사달이 납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지난달 10일이었고요.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서 자기가 그 전 여자친구 집에 바지를 놓고 왔으니까 그걸 좀 찾으러 가야겠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계속 이거를 아예 연락을 안 받으면 자꾸만 계속 연락을 해오겠다는 생각에 차라리 이걸 주겠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 합니다. 근데 집으로 오는 건 너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져다 주겠다라고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옷을 가지고 갔더니 술자리에 있었고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만 가져다 주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자꾸 또 집에 따라오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오겠다고 하고 뭐 심지어는 내가 지금 뭐가 먹고 싶은데 음식만 사서 먹고 바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도 많고 이제 끊어내고 싶은 마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들어주자는 그런 마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돌변을 한 거죠. 자기 옷을 일단 탈의를 하고 피해자 옷도 그렇게 벗기로 했었고요. 결국 성폭행 시도를 했던 겁니다. 자, 럭비 국가대표였어요. 신장이 190이 넘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예? 그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한들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자, 결국 폭행을 합니다. 지 맘대로 안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남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소리를 저희가 비명 소리를 최대한 편집한 게 겨우겨우 편집한 게 지금 영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너한테 진짜 아무 관심도 없어 이제 진짜로. 이렇게 네가 몰라? 제일 센 새끼 걸렸어. 대한민국 제일 센 새끼. 몰랐어. 자, 지금 채팅창에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이 사람의 엄마가 한국 모델계의 전설이죠. 그리고 막 이런 사람들 나와서 하는 그 서바이벌 예능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박 변호사님, 예. 저는 저 영상, 저는 진짜 보다가 소름 끼쳐서 다 못 봤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이 남자가 성폭행을 시도하고요. 만지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뭐 성관계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거부를 하니까 그때부터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을 조르고 위협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리저리 또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급기야는 여자친구를 침대 위에 세게 던지기도 하고요. 또 폭행하고 다시 거실로 끌고 나와서 폭행을 다시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폭행에 막 이걸 당하는 그 와중에 이걸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궁리를 하던 끝에 딱 하나를 찾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저 덩치를 이제 봤는데 남자도 뭐 저렇게 때리면은 뭐 살아남기가 힘들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 여성이 뭔가 이 상황을 갖다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나 저기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뭐 갔다 오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난 뒤에 그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 들어가서 결국 겨우 이제 그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 뒤가 더 가관입니다.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남자친구가 집에 와서 저를 때리고 성폭행하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112에 신고를 합니다. 자, 그 소리가 오히려 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자, 그 전 남자친구라는 자 바깥에서 그 신고 소리를 듣고 이런 짓을 합니다. 영상 역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서요. 영상 보고 가시죠. dumbass. You're such a dumbass, bro. 자기야. 럭비 하는 인간이에요. 저런 나무 문 같은 건 이건 장난이죠. 그거 뚫고 들어갑니다, 지금. 정말 뚫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열린 문처럼 보일 정도잖아요. 보통 사람이 저 힘을 어떻게 감당해 내겠습니까? 게다가 상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훨씬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인 거예요. 근데 저렇게 문을 드스고 들어가면서부터 뭐 죽으라는 식으로 욕설하고 폭행을 하고 경찰을 불렀으니까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죽으라는 말 하면서 결국 이 화장실에 있던 휴대전화 망가뜨리고 그리고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요. 뭐라고 하면서 다시 들어왔냐면요. 계속해서 폭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들어와서 또 폭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이제 분이 풀렸는지 어쩌는지 그냥 별일 없었다는지 집을 나갔던 겁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요. 피해자 뒤늦게 저자가 보낸 문자를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문자 범행 직후에 온 문자였어요. 예. 그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 휴대전화가 이제 부서졌으니까 그걸 뭔가 이렇게 살리려고 이제 수리센터를 갔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 기계는 살리지 못한다. 근데 이제 데이터는 복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복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 보게 됩니다. 자, 봤는데 전 남자친구가 바로 폭행을 하고 집을 나가고 난 그 직후에 보낸 문자가 도착을 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너 비명 소리를 들은 것 같아. 이게 무슨 뭐 유체이탈 합법입니까?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안전하게 있기를 바래 라고 하는 내용의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폭행을 하고 이 성폭행하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과정을 갖다 거쳤는데 이 아무 일도 없었던 같이 뭔가 은폐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 소름이 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게 이제 문자가 뭔가 어떤 그 증거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한 행동을 갖다가 뭔가 축소, 은폐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덩치가 저렇게 크고 하면 어떻게 보면 순박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덩치가 크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정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에 구속이 됐는데 이걸 왜 방송을 하느냐라고 지금 묻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 피해자와 연결이 돼서 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입장이 전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자의 어머니라는 분이 한 인터뷰에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 변호사님. 예. 우리 아이 신중한 아이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항상 스스로 찾아갔어요. 뭐가 신중합니까? 이게? 신중한 게 아니고 매우 신중하지 않고요. 범죄 행위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를 뭐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고 다만 피해자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상당히 불안감이 있었을 거고 그다시 폭행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피하출을 제 얼굴 보이죠. 뇌진탕 진단받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저거 좀 보세요, 저거. 사건 이후에 공황장애 또 극단적 선택 이게 자꾸 있기 때문에 24시간 가족들이 옆에서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 걱정되는 게 나중에 보복이라든지 이게 회복될 수 있는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람 전 남자친구 이 럭비 선수가 강간상의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고요. 이게 무죄 받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이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합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대요. 그렇지만 합의해 줄 생각은 없고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 세게 받으세요.